실록 115권 세종 28년 1월 1일 갑사 첫번째 기사 1447년 명정통 12년 백관들이 경복궁에서 망골례를 행하였다. 또 시오소에 나아가서 오세이 각관과 안집 안마를 바치고 여러 도에서 전문을 올렸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3일 병인 첫번째 기사 노중래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중래는 중궁의 병세가 위중할 때 약을 받으면서 근신하지 않았으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회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래는 이미 징계하였으며 또 끝내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4일 정묘 첫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4일 정묘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관리의 선발을 증언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대로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역대의 과목이 정원이 없어서 당나라에서는 해마다 뽑는 것이 150명에 내려가지 않았으며 송나라에서는 3년마다 한 번 과거를 시행하면서 많을 때는 1,500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국에서는 3년마다 규정대로 33명을 뽑아 을과 3명은 즉시 탁용하고 그 나머지 30명은 삼관에 나누어 임명하였습니다. 방금 참외문관이 승문원 승정원 주소와 승문원 삼관 봉상시 집현전의 57원인데 그간에 혹은 천직되기도 하고 혹은 사고가 있기도 하여 벼슬 자리에 결혼이 있음이 자못 많으므로 매양 식령 과거 외의 규정에 따라 별시를 시행함도 이에 연유된 것입니다. 근래 20년간엔 여러 유생들이 부동하여 요행을 희망하게 되니 패단이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지금 산관의 결혼이 많아서 15명에 이르는데 하물며 지금 중앙과 지방의 문신을 임명하는 길은 예전에 비교하면 많은 편이 되고 주현의 교관은 모두 교도로서 임명하여 문과 출신자가 10명에서 1명을 차지하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학교 수업이 폐위되고 문풍이 진작되지 않으니 더욱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원컨대 식년의 정원수 33명에다가 지금 17명을 더 보태어 50명으로 정하여 선비를 뽑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조화찬성 황보인, 조화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손이 의논하기를 문과에 33명을 뽑는 법은 어디 의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에서 과거를 설치한 이래로 이 수요보다 더 많이 뽑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 개국의 초기에는 문과의 수요는 이미 시행하던 일정한 전례에 의하여 33명으로서 정원으로 삼아 육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수요가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에 33인이 말을 달려 돌아온다라고 하였으니 이 시를 본다면 중국의 옛날 제도도 또한 그러하였으니 본조에서 의거한 데가 없이 억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온데 어찌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 성언을 고치겠습니까? 비록 문간의 벼슬 자리에 결혼이 많아서 별시를 시행하게 되는 폐단으로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유관을 설치하는 것은 오늘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선비를 뽑는 수요는 또한 예로부터 그렇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큰 폐단이 없었으니 혹시 결혼이 있더라도 그 성균관의 교서에는 무슨 사무가 있기에 버리고 돌보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또 별시로서 선비를 뽑는다는 것은 본디 일정한 규정이 없이 한때 시행하였으니 어찌 떠디는 선비로서 그를 잃지 않고서 오로지 그 별시만 바라겠습니까? 하물며 사장이라는 것은 경학의 지업인데 어찌 근본을 알지 못하면서 재술만 전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재술로서 불만족하게 여긴다면 별도로 강경을 시험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사온데 어찌 수요를 늘려서 조정의 성언을 경솔히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 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였다. 삼관은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이다. 재술은 사장이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행성의 수축에 채찰사를 파견하지 말도록 건의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행성의 수축은 이미 종사관을 파견하였으며 또 그 백성들이 성을 수축하는 일이 익숙하니 비록 채찰사를 보내어 감독하지 않더라도 이런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연사가 흉년이 되어 민간에서 기곤하운데 무릇 한 사람이 소관이 사신이 되어 밖에 나가더라도 주현에서 접대하는 비용과 영로에서 영접 전송하는 패단이 매우 많은데 하무의 대신이겠습니까? 청하건대 채찰사를 파견하지 말아서 백성의 폐가 되는 일을 들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변방의 방어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지하였다. 지금 듣건대 타안 위의 달단이 서예의 야인과 더불어 변방을 침구하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적의 간사한 계책은 진실로 알기가 어려우니 방하는 계책을 혹시 조금도 해이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생원의 선발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매 식령마다 생원은 100명을 뽑았는데 지난 갑자년에 시험을 정지한 까닭으로 생원이 태학에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청하건대 금년에는 200명을 늘려서 뽑고 또 서울에는 인재가 모인 곳이니 한성시의 200의 정원에도 또한 200을 더 늘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평안도의 행성 수축을 완성하였다. 도 채찰사 황보인을 평안도에 보내어 행성을 수축하고 벽동군 소파 송림현에서 우비소리의 들판까지 돌로 쌓은 것이 14,071척이고 흙을 깎은 것이 8,178척인데 본도 백성 5,740명을 사역하였으며 또 정령군 옥강동 어귀에서 장항봉까지 돌로 쌓은 것이 3,153척이고 흙을 깎은 것이 1,500척이며 관문과 옥성과 연대도 있었다. 그 고을 백성 400명을 사역하였다. 모두 2월 15일에 기공하여 쌓아서 3월 15일에 이르러 거쳤는데 이수로서 계산하면 15리 50보 2척이었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였다. 양쪽 가에 고리 모양의 테두리가 있었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송사의 심리를 명백하게 하고 판결을 신속히 하도록 하였다. 형제의 전지하기는 내가 감옥의 죄수가 오랫동안 판결이 지체됨을 염려하여 여러 번 교지를 내려 관리를 계유하고 또 삼하늘 법을 만들어 감옥이 텅 비어서 죄수들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인데 근래에는 감옥의 죄수가 오랫동안 갇혀 여러 번 생명이 끊어지는데 이르게 되니 내가 매우 슬퍼하노라. 대저 송사를 심리하는 일은 상세하고 명백하도록 힘쓰며 더욱 속히 판결함을 기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잘못하여 형벌에 걸려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내가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을 본받아 경중과 외방에 공문을 보내어 전에 내린 교지와 육전의 교조와 대소의 옥사를 참고하여 속히 판결하기를 힘쓰라 하였다. 3하는 옥성의 지체를 막기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는 법인데 사주에 관계되는 대사는 90일, 도류형에 관계되는 중사는 60일, 태장에 관계되는 소사는 30일을 하나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1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이견기와 중문사 김하가 직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그 직서에 이르기를
전일에 요동도사가 아래는 왕의 나라의 이문을 보니 금년 4월에 야인이 왕의 국경에 갑자기 들어가서 인구와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다고 했는데 이만주 등의 관할하는 사람이 여러 번 왕의 나라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을 터인즉 반드시 이만주 등이 분노를 품고 한 짓일 것이다. 이미 요동 총병 진수간 내게 칙명을 내려 관원을 시켜 여진 야인 땅에 가서 그늘에 도도 별리 격 등이 사로잡아 간 왕의 나라의 남녀 10명을 찾아내어 요동까지 보내주고 이미 의복과 양식을 줘서 불편이 없이 부양하게 하였다. 별리격 등이 북경에 와서 상세히 아뢰기를 근년에 여진의 자 올대 등이 건주에서 거주했는데 선덕 8년에 왕의 나라의 군마에게 노략되고 죽임을 당한 것이 매우 많았으며 사로잡혀간 남녀 19가 현재 왕의 나라에 있는데 남겨둔 어린애가 지금 이미 장성해졌으므로 이들에게 맡겨 거전의 복수를 보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삼가 조정의 명령에 따라서 조선의 인구에 돌려보내 도리오니 청하건대 조정에서 똑같이 사람을 시켜 왕의 나라에 가서 현재인 인구를 찾아내어 돌려주시어 피차의 수원을 없애게 하소서 하면서 말이 지극히 간절하니 진시로 불쌍히 여길만 하였다. 지금은 왕의 나라를 예절을 지키는 나라로 인정하니 다시 사람을 시킨다면 번거롭고 소란함을 면치 못하기에 이미 별리격 등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건주위에 돌아가서 기다리게 하고 이에 저들이 찾아 돌려보낸 인구를 왕의 나라 사신이 이경기 등에게 맡겨 거느리고 돌아가서 부모에게 주어 잘 살도록 하니 칙서가 이르거든 왕도 마땅히 짐의 이러한 뜻을 본받아 사람을 나라 안에 보내어 여진의 자, 올대 등 남녀 19를 찾아내어 요동, 총병 등 곳에 보내어 그 부모에게 돌려준다면 다만 저들의 권력간의 정리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변경도 또한 영원히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왕이 평소부터 덕행과 의리를 존중하여 좋은 번병이 되었으니 화목을 돈독히 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이웃 나라를 사랑하여 아랫사람의 복을 만들어 짐이 비아의 차별이 없이 또 그제 사랑하는 마음에 부합하게 할 것이니 왕은 삼가 이를 받을지어다 하였다. 또 여기를 내리고 바람을 만나 표류되었던 제주 백성 2명을 돌려보내면서도 그 관복을 내리기를 주청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으므로 기마가 예부상서 호용에게 이르기를 우리 전하께서 왕에 계신 지가 30년이고 대인께서 예부에 있은 지도 또한 30년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일은 밝게 알고 있을 터인데 전하께서 조정을 공경스럽게 조심하고 근신하니 어찌 일찍이 당연히 아뢰지 않을 일을 아뢰겠습니까? 세자의 관복이 배신과 구별이 없으므로 온 나라 시민들이 밤낮으로 황제의 은혜를 우러러 바라고 있으니 다시 조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호용은 말하기를 황제의 교주가 겨우 내렸는데 신자로서 어떻게 문득 다시 조달하겠습니까? 그대가 통정사에 진술하시오 하였다. 김하가 마침내 통정사에 진술하여 조달하였으나 또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통정사는 내외의 장주를 관장하는 명나라 관서에 이릅니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의 종 김벌배가 야인 땅에서 도망해 돌아오다. 안평대군 이용의 종 김벌개가 여연에 있다가 일찍이 사로잡혀서 얻어땅은 야인의 땅에 있었는데 후에 무창 선호 이을손의 딸이 잡혀갔는데 벌개가 장가가서 아내로 삼았더니 그 아내가 돌아오게 되며 벌개가 야인의 말을 훔쳐서 타고 뒤따라 도망해온 임금이 그가 여러 해 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 것을 불쌍히 여겨 특명으로 천인을 면하게 하고 상림은 부겁사로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관사의 노비 신공의 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거기 여러 관사의 노비 신공의 법을 상고해 보니 경작하는 전지에 수세하는 것이 1석 이상은 전액을 공납하고 1석 이하는 반액을 공납하고 10복 이하로서 경작하는 전지가 없는 사람은 전액을 면제하게 되니 손시법을
시행하는 여러 도에도 이미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공법을 시험적으로 행하는 도에는 거주하는 주현의 하하연에는 공납을 면제해주고 하중년에는 반액만 공납하고 하상년 이상은 전액을 공납하게 하며 또 전액을 공납하는 수요는 목면포는 2인이 한 피를 주고 면주는 3인이 한 피를 주고 정포는 혼자서 한 피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공납을 징수할 때 목면과 면주는 사람마다 자기가 각기 바치게 되는 까닭으로 한 필이 차지하는데도 바치게 되고 반액을 공납하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한자 한치를 찢어 갈라서 온 필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 쓰임에 맞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포 외에 목면과 면주는 모두 온 필로서 계산하여 바치게 하고 그것이 한 필에 차지 않는 것은 정포로서 전납하게 하소서. 또 동계 서계의 맨 끝 변경인 여연 자성 경원 경성 부고 갑산 등 지역에 흩어져 사는 노비의 수요가 많지 않으니 그들이 신공을 거주하는 주연에 바치게 하여 군량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납은 대납이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문순공 민적과 원경왕후의 무덤에 표석을 세우게 하다. 원경왕후의 3대 친의 무덤에 모두 표석을 세우게 하였다. 3대 친은 아버지, 조부, 정조부를 말한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골간의 부만어 유문진계에게 만호를 가하다. 오두리의 사직 동돈도에게 부만호를 가하고 골간의 사직 이여어에게 부만호를 가하고 골간의 사직 이도지마에게 부만호를 가하고 울량합의 사직 이하소에게 부만호를 가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해가 중관하고 양쪽으로 기골이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황해도에서 지진이 나다. 황해도의 해주, 재령, 수원, 신천, 강âm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한물이 하였다. 양쪽 뒤로 기골이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의 재택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주의 토관인 대장과 대부를 각각 혁파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래기를 의주의 토관인 대장 8명 중에 4명을 혁파하고 대부 16명 중에 10명을 혁파하고 사용 10인을 설치하고는 진변의 예의에 의하여 정품 5명은 전력 도위라 이끌고 종품 5명은 효력 도위라 이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동부승지 안질이 주고 관갑과 미두 등을 내리다. 미두 30석 종 100건 석회 40석을 내리고 또 제사를 내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홍원현 함원참을 혁파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하여 신주하기를 원현 함관령 아래에 새로 설치한 함원창에는 전지가 척박하여 영리가 직업에 편안히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작은 고을에 이미 평포와 신원의 두 참이 있으니 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함원부의 송현은 도로가 함관령의 높고 험준한 비교가 아니고 또한 질러가는 길이 되어 사객과 야인이 통행하는 곳이 되니 청하건대
덕산참은 수전의 들판으로 옮기지 말고 송현의 서쪽 고성의 들판으로 옮겨두고 또 신은참은 문암으로 옮기고 하문참은 혁파하고 그 참의 이 속은 덕산과 신은의 두 참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영흥대군 이염을 역양대군으로 삼고 이선, 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선을 호조 판서로, 황치신을 판한성부사로, 성념조로를 개성부유수로, 이명신을 동지 돈영부사로, 박연을 인수부윤으로, 성봉조를 호조 참의로, 한전을 공조 참의로, 조서안을 승경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감사에게 흉년의 진후를 곡진히 하도록 유지하였다. 교도의 지난해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운데 공벽한 촌락과 시골에는 수령이 혹시 돌아다니며 시찰하지 않아서 백성에게 굶어 죽게 한다. 지금부터는 수령들이 날마다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율하게 할 것이다. 또 흉년에는 백성들이 굶주려 몸이 파리하여 봄에 이르러 병을 얻게 되면 사는 사람이 적을 것이니 곡진히 포치를 가하여 굶주림이 없이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고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달이 목성을 가리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1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영릉에서 주다례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동산 이릉에 장사를 지낸 사람에게 옮겨 장사하게 하였다. 강원도 감사가 아르기를 삼척부의 백성 고음금의 아내가 죽으니 중신참이 이르기를 시체를 불에 태워 예전 능실에 장사 지내며 자손이 길하게 된다고 하매 고음금이 그 말에 따라 뼈를 잘라서 동산의 이릉에 장사하였으니 청하건대 법대로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금이 정부에 의논하기를. 동산의 이릉은 세상에서 목왕의 조상의 능이라 전하지만 그러나 목왕께서 전주로부터 삼척으로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도 함길도로 옮겼으니 그 사이에 어찌 능실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외가의 최씨 신씨의 무덤과 같은 것도 예전은 모두 능실로서 이끌었으니 외가의 오래된 무덤이 어찌 그것이 반드시 없음을 알겠는가. 그러나 외가의 무덤에 남몰래 장사 지낸 것 죄를 반역죄로서 논제할 수 없으니 일이 사전에 있었으니 그만 버려두고 논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우의정 하연과 저하 참찬 정부는 아르기를. 동산의 이름은 부로들이 전에 말하기를 모광의 조상의 무덤이다 하므로 임진년에 비로소 국제를 행하고 또 수군하는 군사를 정하였다가 신사는 이모년 무렵에 이르러 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적에 상고할 만한 데가 없으니 만약 과연 능실인데도 고음금이 몰래 장사했다면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정하건대 관원을 보내어 부로들의 말을 분변 조사한 뒤에야 그 죄를 정해서 뒤 세상 사람의 의심을 건절시키소서 하고 우찬성 김종수가 우참천 정갑소는 아뢰기를. 주현에 만일 태실과 능침이 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내린 예가 있게 된 까닭으로 다투어 서로 찬양하면서 임금의 은혜를 바라게 되는데 만약 참 능실이라면 어찌 어느 날에 이르도록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겠습니까? 비록 조관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더라도 부로들의 말에 지나지 않을 뿐이오니 관원을 보내지 마시고 범인을 무덤에 몰래 장사한 예로서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종서 등의 의논에 따라 형조의 날의 흉류를 조사하게 하니 죄는 장형 100에 유형 3천리에 해당되는데 범죄가 사전에 있었으면 논제하지 말게 하고 다만 옮겨서 장사하게 하였다. 현명하십니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행성기운 대사성 김반이 문무관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으나 중지되다. 문관과 무관을 둘 다 쓰는 것은 장구히 다스려지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당, 우의 즈음에 때에 따라 하늘의 직설을 보좌한 사람은 모두 문무의 선비가 아님이 없으되 이때에 있어서는 인재가 많아서 모든 공적이 다 성취되었으며 하상으로 내려왔어도 모두 당우 때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주실의 인재의 많음은 이보다도 더 많았으니 시경에 많고 많은 여러 선비 때문에 문왕이 편안하게 되었다 하고 또 용감한 무부는 공의 간승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이 인재를 얻은 것이 많음으로써 그것에 힘입어 장구히 다스려지고 편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조에서도 문관은 교화를 입히고 무관은 위풍을 떨쳐서 문무에 훌륭한 선비들이 많고 또 많아서 당우의 즈음과 주실의 많은 것보다 더 성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문과 무과의 두 과거의 선비로 뽑은 수요는 중조보다 손색이 있으니 신은 마음속으로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무신년에 신이 서장관으로서 중국에 입조할 적에 의양역에 이르러 국자, 학지, 돈겸을 보고 중국에서 선비를 뽑는 수요를 물으니 돈겸이 말하기를 내가 갑진년의 과거에 올랐는데 황방의 일백이는 황지의 이름을 써서 내정에서 불러 이를 조정의 여러 축기에 임명하고 백방의 일백이는 백지의 이름을 써서 외벽에 걸어두고 이를 주군의 교수에 임명하였습니다고 하니 이 일로서 미루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문과의 수요는 적은데도 삼관에 결혼이 많은 것은 진시로 예조에서 개한 바와 같습니다. 신이 오랫동안 사석에 있었으므로 인재의 많은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또 무학제조가 되었으므로 무제의 많은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중국의 과거의 수요에 의거하여 이를 절충하여서 문과의 홍방은 33인을 뽑아서 이를 중앙과 지방의 여러 직위에 임명하고 백방은 33인을 뽑아서 이를 주군의 교수에 임명하며 무과의 홍방을 28인을 뽑아서 이를 중앙과 지방의 여러 직위에 임명하고 백방은 28인을 뽑아서 이를 각포의 만호에 임명하게 하소서. 그러나 팔도 320여 주 현에 어찌 백방 33인으로서 교관을 다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시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또한 모두 교관으로 삼는데 옛날에는 열국에서도 각기 사관을 두어 시사를 맡아 기록하였으며 외방에 이르러서 또한 외사가 있었으므로 고려 왕조에서도 또한 사록을 두어 주군의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과 풍속의 아름답고 나쁜 점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좋은 일 하는 것을 본받고 나쁜 짓 하는 것을 꺼릴 할 줄을 알게 되어 정치가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모두 이것이 없어졌으니 이로써 무릇 수령이 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본받을 것이 없어졌으므로 백성의 기름을 짜내고 백성의 골수를 쫓아서 탐포하여 법에 의근한 사람이 이따금 나타나게 됩니다. 원컨대 옛날의 외사의 법에 의하여 교수의 관직을 사록을 겸무하게 하여 체정과 풍속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써서 매양 봄가을에 밀봉하여 춘추관을 보내어 임금에게 전하여 들리게 하여 그 풍속의 아름답고 나쁜 점과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상고하게 하여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게 할 것이오며 교관이 사실을 기록하는 즈음에 혹시 사정으로서 그 시비를 잘못 기록하는 사람은 법으로서 엄격히 다스리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게 하소서. 만약 외사를 두지 아니하여 탐욕한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본받을 줄을 알지 못하여 의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6주년 동안이나 마음대로 행하게 한다면 어찌 육전에 의하여 그전대로 30개월 동안만 있게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삼가 살펴서 받아들이기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정부에 낼 이를 의논하게 하는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옳지 못합니다 함으로 드디어 중지하였다. 사석은 대사성을 말한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2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기득전에서 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1월 20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손자의 범죄로 죽은 찬성사 이우만수의 노건을 삭제하도록 명하다. 죽은 찬성사 이우만수의 손자 부사적 유사가 범죄했는데 만수가 원정공신인 이유로 죄를 면하고자 하는 임금이 도성지 황수신에게 이르기를 만수와 같은 시기에 죄를 입은 정도전, 심효생, 장지와 이건이 모두 개국공신으로서 노건이 삭제되고 자손이 그 조상의 덕을 입지 못했는데 만수는 원정공신으로서 홀로 어찌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겠는가 하고는 그 노건을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115억 원 세종 29년 1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달이 심승을 가리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1월 23일 금캐는 이를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금캐는 이를 정지하였다. 금년 봄철에 여러 도에서 금캐는 이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1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감사에게 흉년구제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국가가 태평한 지 시일이 오래되며 서민들이 안일에 젖어 음식이 절차가 없어서 집안에 두서너 말의 곡식이 있으면 장래 일을 돌보지 않고서 술을 빚어 소비하고 귀신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는 데까지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니 의창이만 오로지 의뢰하고 있는 사람이 이 풍조를 따라 모두 이와 같습니다. 수령들이 만약 이 배단을 하고 그 민호의 빈부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흩어주고 진대하는 일이 적이함을 얻는다며 소비하는 것은 적되시해야 하는 것은 클 것이며 혹시 그 적이함을 어긴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이 다 같이 받게 되어 소비한 바가 매우 많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갑자년의 일로서 살펴본다면 함길도에는 다만 10만 녀석을 가지고도 능히 한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는데 경기에는 거의 80만 석에 이르고 충청도에서는 거의 100만 석에 이르게 되게 되어 많고 적은 것이 이와 같이 두드러지게 다르니 이것은 오로지 징수와 걷어주는 것이 잘되고 잘못된 까닭입니다. 근래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해마다 진율하게 되니 저촉한 곡식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민호의 빈부를 수령들이 일찍이 분간하여 장부에게 등록하지 않다가 후에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때의 책임을 모면하라고 미국을 가지고 와서 창왕이 분주하면서 이를 흩어주는 것이 절차가 없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백성들은 그 곡식을 받는 것을 이롭게 여겨 비록 곡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땅에 우물 파서 간수하고는 겉으로는 굶주리는 백성을 보여서 알리는데 따라 곧 지급하게 되니 허비하는 것이 실제로 많게 되며 심한 사람은 미리 미국을 지급하고는 사실을 조사한 쌀이라 일컬으면서 비록 죽을 짓는 지경에 이르러더라도 이를 먹지 못하게 하며 비록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이를 숨기게 되며 만약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잠시도 구휼하지 않고 독촉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감사와 조관이 사실을 조사하는 점에는 교묘히 말을 꾸며서 주의를 피하고 흉년구제하는 일을 보통으로 보안 넘기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실제 혜택을 입지 못하고 국고가 텅 비어 있는 것도 또한 이것이 새 인유되니 지금 마땅히 뜻밖에 나가서 관원을 시켜 사실을 조사하게 되니 잠정적으로 감사로 하여금 수령관과 교육, 법률, 역성을 나누어 보내어 진대하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관원이 또한 스스로 친히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다스리게 하여 성조에서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소서. 또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의 세 도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매우 많으므로 수령들의 흉년구제에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엄격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병진년의 예의에 의하여 주의 경하고 중한 데에 따라서 속전은 없이 하고 혹은 장형 70대, 60대를 진행하고 태형 50대를 진행한 후에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게 하고 그 중에 흉년을 구제하여 성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1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김산과 천부 이를 의금부와 삼승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분변한 김산과 천부 이런 유수 성념조가 그 사건의 본말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가도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처음에 염조로 인하여 발각된 것인데 도로 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옳겠는가? 내가 장차 친히 물을 것이다 했다. 이때 염조가 병으로서 자기 집에 있었는데 도승시 황수신을 보내어 물으니 염조가 아뢰기를 신이 형조 참판이 되었을 때 간호 2월 만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청장명의 아들 천보가 의심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형조의 승기 박중림의 종 김삼의 아들 김산으로서 단정하고자 하는데 주인이 만약 이를 따른다면 반드시 그 죄를 입게 될 것이며 또 하늘도 두렵습니다. 신의 어머니도 또한 장명의 아들이라고 말하므로 신이 매우 이를 의심했는데 도임하고 난 후에 동료에게 말하니 동료들이 모두 빙긋이 웃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신은 홀로 생각하기를 이 일은 강상에 관계되므로 본조에서 혼자 결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마침내 삼승과 더불어 번갈아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법을 어기고 딸의 혼인을 약속한 부사직 홍도상을 파면하였다. 처음에 부사직 홍도상이 딸이 나이 어려서 시집가는 일을 허락하지는 않고 관찰사 한예의 아들로서 사유를 삼기로 약속하고 미리 혼수를 주었으나 혼기가 지나도 혼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여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매 건영군 이농이 그 아들 달천령 이윤과 혼인하고자 하여 종부시에 아리니 종부시에는 홍도상이 이미 한해의 아들의 혼수를 받았던 일로서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이르러 임금께서 이 말을 듣고 홍도상과 종부시 제조 권맹송 소윤 김안생 주부 김팽로를 의금부에 내리고 국문하게 했다. 이때 제조 황보인이 평안도에 있었고 판관 박신문도 또한 황보인을 따라가 있었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이속을 보내어 박신문을 잡아오게 하고 황보인에게 글을 내려 그 이유를 물었다. 후에 의금부에서 황보인이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옴을 기다려 아울러 국문하기를 청하니 묻지 말고 라고 명하고 이내 홍도상을 고문하니 자세히 자복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홍도상이 딸을 시집할 나이가 되기 전에 법을 어기고 혼인하기를 약속하였으니 이미 옳지 못한 일인데 또 종친을 싫어하여 이를 핑계하고서 혼인을 불응하고 권맹손, 김안생, 박신문, 김팽로 등도 또한 홍도상에게 편들어서 종친을 없인 여겼으니 모두 친왕의 영지를 어긴 형류로서 적용하여 장 90대를 집행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모두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한누리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5일 무장 두 번째 기사 공조 참판 이양을 북경에 보내 사언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황제의 은택이 베풀어져서 먼 지방을 회수함이 이미 돈독하고 유능이 내리시니 감격함이 더욱 깊습니다. 봉골세 신하여도 은혜를 갚기가 어려움으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이 패방을 물려받고 다행히 태평한 세월을 만났는데 다만 조그마한 공로로도 보답하지 못하여 번병을 건심할 것만 알고 있는데 어찌 천한 사신이 돌아올 적에 황제의 돌보심이 융성함을 입을 줄 생각했겠습니까? 바닷배가 표박하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특별히 안집하게 하고 변단 백성의 부로가 된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이내 돌려보내기를 명하시니 큰 은혜가 이 같은 점은 예전에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삼가 폐하께서 지극히 밝으심은 널리 비치시고 큰 도량을 먼 곳까지 포용하시어 비아의 차별이 없이 더욱 똑같이 사랑하는 덕을 미루어 인자함이 분보다 더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여 모두 양육하며 덕이 천지와 같습니다. 이에 먼 지방으로 하여금 별다른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이 삼가 조선의 봉토에 제후의 직책을 다하여 천자에게 향하는 정성을 배나 다하고 소호 같은 신하로서 천자의 명령을 널리 전달하여 항상
강릉의 장구를 처분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래기를 지금 치기를 받았사온데 여진의 자 올 때 등 남녀 19를 돌려보내라 하오니 신은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선덕 8년 정통 2년 두 차례에 사로잡은 인구와 가축 등 자질구레한 물건은 황제의 선묘한 뜻을 우러러 받아서 모두 돌려보내고 한 구도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전에 건주에 거주하던 자 올 때 등 찾는 바 식구가 만약에 사로잡힌 인수에 관계된다면 마땅히 선덕 8년에 부로된 인구를 찾아 돌려보낸 후에 이만주 등의 회보하는 문서에 반드시 알려서 말했을 것이며 또 정통 6년에 이만주 관하인 복자오리 황제의 보낸 지위 오양 등 관원을 따라 전에 본국에 와서 부로를 찾아 돌아갈 때에 찾아갈 것을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가 오래도록 지나도록 조금 더 취해 가겠다고 고하지 않았습니다. 본적 등이 여러 번 내린 칙지를 어기고서 이에 정통 11년 4월에 본국 무창 땅에 갑자기 들어와서 도둑질을 마음대로 행하고 변방 백성을 노력하여 나누어 차지하여 종으로 삼았는데 칙지를 내려 돌려보내도록 독촉하니 감히 어길 수 없으므로 간사한 개체를 교묘히 내어 죄악을 모면하라고 거짓을 날조하여 황제에게 주달하였으므로 정상이 명백히 나타났으니 삼가 황제께서 이를 살피시기를 바라옵니다. 신이 지금 삼가 성상께서 소방을 불쌍히 여겨 사로잡혀간 인구를 돌려보내시니 성윤이 깊고 커서 보답할 길이 없사온데 사소한 부로를 어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여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감히 아껴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러러 황제의 총명을 모독하였으니 성자께서는 불쌍히 여겨 살펴주소서 하였다. 그 박물표 올리는 표문에 황제의 돌보심 매우 깊어서 곡진이 무수를 더하오니 토산물이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정성을 표시합니다. 삼가 황세조표 20표, 백세조표 20표, 흑세마포 50표, 황하석 10장,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 인삼 100건, 잡생막 16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주가 정교하지 못하고 명목도 또한 적사오니 정중에 진열하는 물품에 충당하겠습니까마는 국토를 지키는 의례를 치를 뿐입니다 하였다. 황태우의 예물은 백세저포, 홍세저포, 강열필, 흑세마포 30필이고 중궁의 예물도 이와 같았으며 또 해청 2연을 바쳤다. 소호는 주나라 선왕 때의 명신 군사를 거느리고 회의를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강릉은 시경의 전보, 정미, 여릉에서 나온 말인데 국운을 장구하게 보존하기를 강령과 같이 되기를 축원한 말이다. 여강, 여릉.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동서로 가무가 말 한 필을 바쳤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신중청을 채취하게 하였다. 경상도 감사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특근대 영해부에서 산출되는 동석 속에 심중청이 간간히 있다 하므로 지금 부사정 이창문을 보내어 채취하게 하니 그 나머지 군현의 동이 생산되는 땅에도 또한 모두 이를 시험해 볼 것이다 하였다. 창문이 영해 시라동에 이르러 동을 파서 심중청 4돈 6푼과 3청 8푼을 얻고 진도연 유영곡에서 6푼을 얻고 청송군 성구지리에서 1돈을 얻었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흰 기운이 동남방에 나타나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견기, 이선, 권맹경, 이양, 문민, 문여량,
전지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기를 호주 판서로, 이선을 이재중 초원사로, 권명경을 공주 창판으로, 이양을 동지중 초원사로, 문민을 첨지중 초원사로, 문여량을 수사헌 지평으로, 전지경을 수사관은 우정언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1월 29일 MGN 두번째 기사. 과거를 보러 오는 유생에게 전무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한성부 훈련관 3관에서 과거를 보러 오는 여러 유생을 농명을 할 때는 을의 전무를 받으니 의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이를 검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6월 1일 개사. 첫번째 개사. 집현전 직지학 이계전에게 상품 이하의 관원을 추천하는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 세자가 집현전 직지학 이계전을 불러보고 임금의 교지를 전달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이 앞서 집정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상품 이하의 관원은 위에 계하지도 않고서 임명하였으니 사람을 쓰는 법이 소홀했던 것이다. 그 후에 이미 청거인을 보정시키고 포평시키는 제도를 설치하고 또 행직, 수직과 전함, 신진에게 낙점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방함은 이미 튼튼한데도 사람을 쓰는 것은 정밀하지 못하니 뇌물이 시행됨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증거를 잡아 금지시킬 수도 없으며 제수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상품 이하의 관원은 한 번에 3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지 임금이 인품을 알지 못하면서 낙점을 한다면 사람을 쓰는 뜻에 어긋남이 있게 되니 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쓸만한 사람을 비밀히 추천하게 하고 그 추천에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발탁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와 같이 하다면 추천을 당한 사람도 또한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 만약 추천된 사람이 선하지 못하면 추천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반드시 사정으로서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 사람이 사람을 쓰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많으니 옛날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헤아려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계전이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고 있네. 그를 올리기를 국가에서 이미 청거인을 보정시키고 포품시키는 법을 만들고 또 행직, 수직과 전함, 신진에게 낙점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사람을 뽑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구비했는데도 오히려 그 현인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현인을 얻을 길을 넓히고자 하니 이것은 매우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이 비록 좋더라도 폐단도 또한 다르게 되니 잠정적으로 이미 시행할 일로서 이를 말하겠습니다. 청거인을 보정시키는 것은 6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매양 10년을 당하면 그 7과를 청거하게 되니 그 청거할 때를 당하면 혹은 부자 형제가 서로 이를 청하게 되고 혹은 동료와 교우들이 그 친척으로서 서로 받고 이를 청거하게 되고 심한 사람은 친히 자기가 청촉하게 되어 왕왕 실상이 없는 사람에게 홀로 그 청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많았습니다. 포평은 당우의 고적에서 시작되었는데 역대에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련 이래로 사람을 쓰는 것은 일체 자격에 따르게 되고 승진과 편출이 오로지 치적의 우열에 있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아첨하는 기풍이 조장되고 염치의 도리는 없어졌습니다. 또 치적의 우열을 보고하는 것을 맡은 사람이 능히 그 사람을 공평히 가지고 세력이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문벌이 있는 사람이면 비록 그 사람이 재능이 없더라도 능히 하등의 바늘에 두지 못하니 그 마음에 어찌 재능이 없는 사람을 하등의 바늘에 두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벌이 있는 사람에게 거슬림을 당하면 장차 뒷날의 해가 되기 때문이니 이것은 사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직 수직의 법은 외람이 승진된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법은 법률은 용납할 수 없으나 현사는 대우할 수 없으니 옛사람이 이에 대하여 자세히 논했습니다. 무릇 벼슬하는 사람은 거계가 작년에서 시작되니 그간에 비록 제주와 덕행이 기이하고 위대한 선비가 있더라도 관계를 따라 승진하게 되면 세월이 이미 흘러가서 쉽사리 기력이 쇠퇴하는데 이르게 되니 기력이 쇠퇴하고 난 후에는 비록 일을 할 만한 처지에 있게 하더라도 어찌 능히 소장의 시기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함 신진을 낙점시키는 법은 사람을 쓰는 권한을 아랫사람에게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일에 낙점된 사람이 혹은 임용되지 못하였는데도 후일에 낙점된 사람이 도리어 먼저 임용된다면 비록 자기가 자기를 청가하는 명칭은 없어졌으나 벼슬을 하고 벼슬을 물러나는 권한은 실제로 아랫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무릇 이 네 가지 조목은 모두 신이 이른바 법은 만든 뜻은 비록 좋으나 패단이 또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로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조목을 버리고 또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그 패단만 바로잡을 뿐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탁 거용함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제도에 구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모관 이상으로서 비밀이 청가하는 법을 만든다면 이리 비록 매우 비밀로 되었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모관 이상이 천주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니 그 다투어 진출하는 것이 마땅히 청거인을 보증하는 패단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거인을 보증하는 것은 관할하여 그 용이 완만하지만은 비밀이 청가하는 것은 긴절하여 그 쓰임이 긴박하게 되니 패단이 생긴 후에는 구제하기도 또한 어렵겠습니다. 또 사람의 정리는 자기에게 친부하는 사람은 이를 편들어 주고 자기에게 친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소외시키니 권세가에게 친부하는 사람은 혹은 그 재능은 있더라도 반드시 그 득행은 없을 것이니 자제구리한 사물을 처리하게 하면 옳겠지만 큰일을 맡기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그 재주와 득행이 기이하고 위대한 승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권세가에게 친부하지 않을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니 비밀이 청구하는 규정에 들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비록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정은 없을지라도 인물의 현우를 식별하는 총명은 성철과 어렵게 여겼습니다. 성철도 어렵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도량이 얕고 깊은 것은 쉽사리 알 수 없는데 덕이 있고 재능이 있는 실상을 참으로 알고 이를 선거하는 일이 또한 어찌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명철한 군주는 거주를 중시하였습니다. 당태종은 만약 거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현인을 얻을 수 있겠는가고 하였으며 송진종은 먼저 거주를 선정하고 같은 무리로서 사람을 구함만 갖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먼저 거주를 얻을 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하를 알아주면 임금의 감시가 같음이 없사오니 대신 중에서 거주가 될 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비밀히 사람을 청구하게 하고는 외인에게는 이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이미 청구한 후에는 다시 사람이 현명한가 현명하지 못한가를 살펴서 전조의 언론을 아울러 채택하여 시험해서 보아서 그 사람이 과연 현명하였다면 자격에 구애됨이 없이 차례를 뛰어넘어 일을 쓸 것이니 이것이 맹자가 이른바 온 나라 사람이 모두 현인이라고 한 뒤에야 이를 살펴보아 현인인 것을 안 후에 그 사람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이미 임용된 사람은 그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절개를 더욱 힘쓰게 될 것이며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또한 장차 선한 일에 분발 흥기될 것이니 이미 법을 만드는 번거로움도 없게 되고 장차 현인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글이 올라가며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천주는 인재를 청구해준 사람이며 거주는 천주이다. 세종실록 115군 세종 28년 2월 1일은 개사 두번째 기사 하연 김종서 정분 정갑선을 불러 행대를 보내는 것에 관해 의논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관할 구역의 백성이 고수함을 금하는 것은 허조가 태종 때에 건의하여 시행하여 지금까지 준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폐단이 발생한 까닭으로 행대를 나누어 보내어 백성에게 고통되는 것은 묻게 하였는데 허조도 말하기를 만약 임금님께서 관원을 보내어 특별히 이를 물으신다면 백성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숨김이 없도록 하심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그늘에 경등이 행대를 보내기를 청하고 집현전에서도 이를 말하니 어찌 들을 바가 없이 그렇겠는가. 나도 또한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건대 무지한 백성이 소장을 올렸는데 혹시 잘못 따라서 이를 죄준다면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서 도로 죄를 주는 것이다 하니 하연이 아뢰기를 만약에 거짓 고발하는 사람은 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함한 말을 만들어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니 증거 없는 사람은 사실을 조사해 마땅히 이를 죄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김종수는 아뢰기를 행대는 진실로 마땅히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수령들이 고적의 제1등으로서 경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후에 탐호하여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니 감사까지 아울러 처벌하여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법을 엄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만드는 것은 비록 지친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만 그 수령들의 죄로서 감사에게까지 소급 논죄하여 일일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마땅히 그 결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하연 등이 아뢰기를 이른바 죄라는 것은 영구히 소용 안 되는 것이 아니니 적당히 과제하여 이들을 경계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또 말하기를 수령들을 10번 고적하여 10번 상등이 된 사람은 관계를 뛰어넘어 권장해 주는 것이 옳겠지만은 그러나 전체가 능히 한결같이 발현돼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또 10번 상등이 된 것은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하연 등이 아뢰기를 10번 고적하게 되면 반드시 5 감사를 지나쳐야 되니 만약 특이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능히 모두 상등의 고적에 있겠습니까? 하고 도승지 황수신이 아뢰기를 예전에 여러도의 감사는 전체를 매우 가볍게 여겼는데 사헌부에서 이를 살펴 논박한 뒤로부터 전체가 조금 무거워졌으니 지금 이 법을 만든다면 10분 상등이 되는 사람은 적어질 것입니다. 하고 정갑선은 아뢰기를 신이 감사로 재임대했는데 수령들도 상등의 고적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 1,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본디부터 적어서 감사도 오히려 정선이 되지 않는데 한몇 수령이겠습니까? 거의 다 평평한 사람들이니 이를 편출하면 신하 대신들 하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이 되며 혹은 도리어 미치지 못하기도 하여 한갓 영접하고 전송하는 패단이 있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전투에 있어서 혹은 상등으로 하고 혹은 중등으로 하여 관직을 갈아내지 않게 할 뿐입니다. 경관의 요자는 1, 2명이 아니므로 서로 가타 부타 할 수 있지만 감사는 한 몸으로서 한 방면을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게 되니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이에 매였으며 더욱 선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관이 당상관이 되어 거기에 사무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데도 재상의 관질이 높다고 해서 보내지 않고 있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비록 육조의 판서라도 또한 감사가 되도록 허가하소서 하고 정부는 아뢰기를 직책이 높고 낮은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은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육조의 판서는 그 직책이 매우 중요하였다. 중국의 육보상서도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기가 3, 4년에 지나지 않으며 재상의 수요도 많지 않으니 체대에서 일을 하게 하고 만약 감사가 그 적임자가 없으면 혹은 알림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하연 등이 모두 아뢰기를 한 방면에는 모름지기 중신을 임용해야 될 것인데 안념사는 쥐계가 낮으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종수는 아뢰기를 그 노쇠한 대신을 임용하여 이익이 없는 것보다는 어찌 현명한 안념사를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황수신도 또한 안념사의 관질이 낮은 것으로서 말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관질이 낮은 사람이라도 특별히 의무를 내려서 보낸다면 어찌 위험이 무겁지 않겠는가? 일산을 펼쳐 들고 월을 가지고 가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하인 등이 아뢰기를 만약 알념사를 보낸다면 감사의 예의에 의하여 교수를 내리고 대승에 차함하여 이조를 거느리고 가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수령들의 30년의 정적을 상고하게 하면 나는 일찍이 공론에서 나왔다고 여기는데 혹은 청탁을 해서 이를 얻은 사람이 있으니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행대는 사헌부의 관원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간의 치적건만 청탁 및 백성의 빈부, 고락 등의 일을 조사하게 하는데 이를 행대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복공로도로와 거처하였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야인의 만호 김시구 등이 토산로를 바쳤다. 7인이 왔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2월 2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 이사임에게 화포의 기구를 거전대로 주조하도록 하였다. 유지를 내리기를 이 앞서 화포의 제도는 적당치 못하여 화살이 먼 곳에 미치지 못하여 아무 쓸모가 없었으므로 내가 매우 염려하여 여러 번 그 제도를 고치고 난 후에 양력이 10배가 더 나서 화살과 돌이 먼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난해 을축년에 하삼도에서 마침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외모를 방어하는 준비를 조금 더 해이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감령관을 나누어 보니요 예전의 기구를 모두 없애고 새로 이를 주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경히 알고 있는 바이다. 지금 갑자기 폐지하기를 청하고자 하나 나는 채택할 수 없으니 그것을 속히 그전대로 주저해 이루게 하라 하고 이내 전라도 경상도에 명하여 잠정적으로 염초를 자취하는 일을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펴도록 하였다. 이때 염초 감력관과 약장이 해마다 군업에 거리낌 없이 다니면서 백성들을 침해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매우 이를 고통스럽게 여기었다.